우리 이제 두마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의 팥거리라고 그랬네요. 유래가 이제 이렇답니다. 어, 팥이 잘 돼서 그 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 신도 공사하는 인부들에게 먹였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팥을 이제 팥죽을 쓰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팥을 가느라고 이제 팥을 가는 그런 소리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팥거리 축제 이것까지 이제 개최하는 이런 마을이 됐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바로 그 팥죽을 먹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 요 자리에 한번 내렸어요. 자, 시원한 데로 가시죠. 여기가 길어지지 않나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갈까요? 들어야죠. 자, 아주 그러면 짧게 주차 위반 딱지 때문에 안 되니까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팥이라는 거는 콩 종류고요. 콩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아무데나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특별히 이제 팥이 잘 자랄 만한 조건 이런 걸 갖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유사님 저한테 질문하셨었는데 왜 그런 이제 광산김 씨 같은 대가가 이 마을에 있었을까? 사실은 팥은요 좀 자연적 조건이 안 좋은데 너른 평야가 없는 곳 이런 데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여긴 오히려 큰 사대부 가문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토지 배경들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일단 뭐 팥이 자랄 만한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이런 걸 갖기가 좀 어려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팥거리는요 왕궁 궁성 밖에 있는 팥거리에서 왔다.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이제 충청도 일대 지명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충남대학교 도수희 교수님의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궁성을 만들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부들이 이제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공식 비공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리가 조성이 됐어요. 여기에 지금의 이제 엄사인데요. 이 일대 대략 이제 신도 안의 범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안에가 궁궐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서비스 공간들이 생겼을 텐데 보통 우리가 성안 성박 그러잖아요. 안팎, 성안 성박. 성 안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성박이란 말이 이제 나왔을 것인데 그럼 이제 언제부터 나왔을까를 이제 문헌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도수희 교수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신도는요 셰셔불 신도라는 이름은 조선왕조 내내 공식 명칭에 등장합니다. 신도 안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신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내내 신도예요. 왕조실록에도 신도고요. 동국여지 승람에도 신도고요. 심지어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다 신도입니다. 그럼 이제 신도 아니란 말은 공식 문서가 아니고 비공식 문서, 즉 민간에서 쓰였다는 말이 되고요. 일제 강점기에 지형도에 드디어 신도안이라고 하는 편안한 자가 들어가는 신도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쓰이게 되었을까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마란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를 보면 거꾸로 역추적이 가능하죠. 두마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동구여지 승남이에요. 1480년대 요때 이게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 동네 이름은 뭐였냐면 광소부곡이라고 하는 부곡이었어요. 고려시대 내내. 그래서 고려시대 내내 부곡이라는 행정구역은 잘 아시죠? 부곡이었는데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 부곡이 폐지되잖아요. 폐지되면서 이제 일거에 폐지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얘는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계속 광소부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성공사가 있었지만 공식 지명은 계속 광소부곡이었던 거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 성 안팎의 개념들이 있었을 거다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세종실록과 동국여승랑 간의 간격은 한 60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얘가 두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5세기 중반 그때쯤에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바뀌었단 말은 부곡이란 그 행정단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소면으로 가야 되는데 두마면으로 간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이유로 얘가 두마면으로 갔겠는가? 그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팎의 개념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신도의 안쪽, 신도의 밖쪽이었는데 밖에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거리. 근데 그때 말로 이제 안팎하면서 팥거리라는 거죠, 그게. 팥거리. 그래서 이제 요게 한자로 바뀌는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우리말로 쓰이던 지명들이 한자로 바뀌는 예들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팥거리 같은 경우는 팥은 한자의 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팥은 콩두로 바뀐 거죠. 팥두. 그래서 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리 또는 가리. 얘는 갈 맞자. 훈 음차가 된 거예요. 마가 이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팥을 가는 동네 또는 팥거리, 어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비석에는 건 가는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앞에 말은 훈차가 됐고 뒤에는 훈음차가 돼가지고 두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동의했겠죠. 광소 부곡보다야 두마면이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두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팥거리 축제, 팥중하는 것은 도수희 교수의 주장에 따른다면 역사적 근거가 사실은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팥거리 축제를 없애야 되느냐, 팥죽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역의 이런 이제 이미지나 아이덴티티 같은 건 또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의미는 있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뭐 이렇게 어원학적으로 풀어볼 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두마다. 네, 자, 신도 안에 이제 수구죠, 수구. 수구를 한번 보고 또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천왕봉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가운데 주산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산들이 이렇게 청룡백호가 뻗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청룡은요, 백호는요 저 교회 뒤편 교회 뒤편 이제 그쯤에서 끝나고 있고 청룡은 저 아파트 앞에 이제 그 부분쯤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두 산줄기 끝 사이로 지금 냇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냇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떠셔요? 그 아파트 보이는 그 왼쪽에 이제 작은 봉우리가 있고 그 뒤편이 대골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죠? 웬만해서는 명당 밖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국론을 볼 때 굉장한 명당이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긴 얘기 생략. 명당에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 이거 수구인데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좀 지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산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계룡은 원체는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일동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동 3면. 그래서 이제 시청에 있는 아까 그 금바위 그 이름을 딴 금암동.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우리 팥죽 먹은 두마면. 그 다음에 요 앞에 여기가 엄사면이에요. 엄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신도안면인데 원래 신도안면은 이 냇물 이쪽이 전부 대덕군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남선리라고 해서 남선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안이 원체 상징성을 가지니까 신도안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인데 너무 재밌죠? 시면 이제 행정구역이 그러면 동이 쫙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이 딱 하나, 금암동 하나,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재미난 구조를 하고 있고 시청만 동에 있고 나머지는 다 면에 있는 거죠. 상군범부도 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팥거리겠죠? 팥거리. 요 수구 바뀌니까
팥거리예요. 지금 여기 이제 엄사라고 하는 데고요. 저 밑에 이제 그 우리가 앞에 아까 갔던 천마산, 그 천마산 앞으로 이제 호남선철도가 이렇게 휙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 고개 이름이 양정고개죠. 양정고개. 양정고개도 풍수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안이 이런 나라가 나중에 정시도령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정승이 둘이 나온다. 그래서 양정고개예요. 양정승. 그리고 이제 대덕군이었던 데가 합쳐져 가지고 일부 이제 일리 넘어왔는데 거기는 그래도 산줄기로 대전시하고 구분이 돼요. 대전 유성구하고. 근데 여기는 뭐죠? 계룡이잖아요. 근데 저 앞에 톡 튀어나온 데 보이죠? 조옥일 때는 대전이에요. 대전. 그래서 이제 일부는 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 갖고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일부는 편입이 되지 못해서 여기는 하천 유역의 그냥 범람원인데 옛날 행정구역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가다 보면 갑자기 대전이 나오고 이런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대전의 극서, 대전의 가장 서쪽 지점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이제 표지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밑에 외부 지역에서 보면 이 수구는 굉장히 좁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 보면 또 그렇게 좁진 않죠. 그 다음에 산세가 딱 서로 만나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분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좌청룡 500호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남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좌양 같은 게 안 맞을 뿐이지 대부분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천안도 그렇게 생겼고 홍성도 그렇게 생겼고 공주도 그렇게 생겼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수구. 그럼 이제 냇물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유산이 유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옥지, 천옥지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당에 이제 안쪽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요. 삼각점이에요. 요 냇물이 이제 암용추에서 나오는 용동천이고, 자기 이제 상권본부 보이시죠? 그래서 저 부분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수용추, 거기에서 대궐평 앞으로 해가지고 물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룡 그 쪽에서 내려오는 냇물은 이거예요. 여기 합쳐지죠. 그래서 이 냇물 사이에 이 봉우리가 끄트머리까지 나와갖고 저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렇게 생긴 봉우리에다가 붙이는 이름 중에 잠두봉이란 이름이 있어요. 잠두봉, 누에 대가리. 그래서 잠두봉이란 이름이 전국에 꽤 많거든요. 얘도 이제 잠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당의 중심부에 와 계시고요. 명당수가 합수하는 이제 이런 지점이고요. 이불이 내려가서 이제 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수구는 여기서도 안 보이죠? 얘도. 그래서 이제 명당에서 수구가 안 보여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중간에서도 뭐 꼬리를 잘 감추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가시죠. 그래도 이렇게 향토문화유적이라고 이제 세워놓은 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군사지역이라고 해도 중요한 문화유산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주말이라서 못 보고 또 뭐 숫자가 안 돼가지고 단체가 아니라서 못 보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천교,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그 시천교도들이 와서 이제 요 일대 이렇게 살았다고 하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신터리봉이라고 있잖아요. 신터리봉이 또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러니까 신발에 묻은 흙을 털었다 그래서 신터리봉인데, 말하자면 신터리봉은 어떤 대규모 역사,
거기에 동원됐던 민중들의 애환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마 이게 집신에 묻은 흙을 털어갖고 생긴 봉우리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하필이면 다 거기 가서 털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가저군화에도 흰털이봉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가저군화 태안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불려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봉우리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아까 기룡산 전도 보여드렸잖아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하여튼 지도에는 다 이제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두마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신터리봉은 한자로 어떻게 쓰게요? 신터리봉. 그 지도 보고 저도 알았네요. 그 지도에 봤더니 신기봉이라고 써 있어요. 신기봉. 그래서 신은 이제 음을 옮긴 거고요. 기는 이제 기계할 때 그 틀기자를 썼더라고요. 신틀봉인 거죠. 신틀봉.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두식 음차 훈차래 가지고 이제 지명을 표기하는 그런 제들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거에서 또 두마의 그 어원을 우리가 추적해 본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신터리봉이 여기서부터 한 저 밑에 한 500m 그 지점쯤에 있는데 역시 망으로만 보세요.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점 주초석 공원 못 보지만 먼 발치에서 보여야 되지만 또 가겠습니다. 그 봉우리인데 거기에 이제 요 앞에 있는 봉우리예요. 여기는 수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봉우리가 보입니다. 요 숲 이렇게 지나가면 그 봉우리가 여기에 있고 대골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종로터는 한 저기쯤에 있겠네요. 그리고 대골평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문 바로 지나가지고 저 안쪽에 있습니다. 방향을 뒤집어 놓고 와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천왕봉 저기 문에 가려져 있어 문에 지금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못 보는데 못 들어가는데 그리 쭉 들어가서 이제 왼쪽에 있는 저 계곡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숫 용추 인 것 같아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기 골프장 굉장히 좋은 땅인데 거기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고 저 산줄기가 이제 천왕봉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봉으로 내려오는 그 주혈 그 산줄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신도안 답사 세 가지 주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사계 김장생, 그 다음에 우리 신도안, 그리고 이제 군사문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종로터 또 왕궁터 이런 이제 중요한 사이트에 와 있지만 실제로 못 보기 때문에 반대로 또 대한민국의 군사문화의 한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야죠. 가벼운 소감 한마디. 우리 대표님도 먼저. 일단 더운 날씨에 이제 애써 주셨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항상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답사를 같이 하면서 정말 이게 지식이 점점점 자꾸 쌓여서 저도 나중에는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한테 지식을 너무 많은 지식을 주셔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지만 특히 신도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없던 학부 때 여기를 한번 와보고 그냥 그때는 신도안이라는 지명 하나만 이렇게 이제 눈에 놓고 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친구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와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 정치적으로나 또는 지리적 또는 지금 이제 군사문화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그 뭐 요새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눈과 귀가 밝아져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원자쌤 숨어도 다 보이고. 저도 올해가 정말 10년도 넘게 여기를 안 와봤는데 그 이전에도 정말 그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군사 시설을 위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바로 그 신도안이었다는 거, 정감록의 신도안이었다는 거를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저 처음에 시키지 마. 다들 좋은 얘기하는데 나만 딴지 같은 얘기만. 아니 나중에 더 어려워요. 다 할 말이 없어. 아, 저도 오늘 그 신도안에 대해서 알아서 되게 좋았고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거 들어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무인 카트 아니고 네, 저는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면서 설명 듣고 하니까 더 이해하기도 쉽고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유사님도 마무리 멘트. 저는 우리가 지리나 이런 역사적 사건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지금 오늘 다녔던 곳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달에 금산 갔을 때도 그 얘기했지만 밥 먹으러는 가끔 자주 와요. 여기 일부러도 오는데 그런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다 지나갔던 곳, 오늘 갔던 곳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곳, 그런 곳을 새로 알게 되고 새로 보는 어떤 시각들이 생긴다는 게 우리 인문여지도의 장점인 것 같고, 또 우리 답사 자료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쬐끄만 동네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사건, 그런 신흥 종교들이 여기 들어와서 쇠락해서 나가는 과정, 또 도읍지를 정하려고 처음에 여기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까지 사실 시작을 했다가 이게 무산돼서 한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상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어떤 역사의 현장이구나 여기가. 그런 곳에 군부대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자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전두환이 조금만 역사적 지식이 있었다면 여기에 이런 자리를 안 쳤겠냐고. 저 역사적 현장을 다 깔아뭉개고.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꼭 우리가 전두환이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역사적 인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도 많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너무 과격한 발언 네, 전 땡땡이라고 잘리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봤던 동학교도 터 다음 청양답사에서 이제 요거 연장을 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끈으로 이어서 청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신당이 있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듣거나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전혀 여기가 이랬다는 거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서 네. 좀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문여지도가 그 일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최고예요. 들어요. 여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여기에 명당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3군 본부가 들어온 건 아닌가. 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자기한테 있죠. 득되는 게 뭐가 있지? 뭐 어쨌든 그래도 그 군대가 그 본인의 그 정권을 잡는 명당이란 말만 그렇죠. 듣고, 어. 그때 뭐 그리고- 군인들 세상이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자기 정치적 기반이 군대였잖아요. 음. 이제 영생하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랬겠죠. 어리석은 인간은 어리석어.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내죠? 큰일 났네. 아니 오늘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특히나 네. 신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음. 알고 나니까 다들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아유, 느끼는 다행입니다. 것도 많고 좀 전에 유사 울컥하는 느낌도 그렇고 우리 유사님 또 좀 과격했어요. 어떤 땀 흘린 보람이 있네요. 그러면 네. 우리 천마산 올라가면서. 아유, 네. 너무나 했으셨어요. 자, 그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